그래서 제가 몇 건을 좀 이 분당 쪽, 그러니까 판교 분당 이쪽을 좀 가격을 봤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원래 좀 과거에 왕창 높다 보니까 아직 뭐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진 않고요. 실제로 최근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실제 전세가율 대비해서 50%, 40%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전세 수요가 많아야 일단은 뭔가 투자하기가 좋은데, 이 분당이라는 지역 자체가 원래 애초에 분양가가 높아서 그런가?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높아. 그러니까 전세가 대비 높다. 다시 말해서 실수요자 대비 가격이 높다. 그리고 현재 공급자가 가격을 낮출 의지가 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유 있는 동네다 보니까 가격을 낮춰서 빨리 팔아야 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공급자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쪽에 인프라가 이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오른다. 강남이 오르면 바로 분당도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빨리 팔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쪽은 아직은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전세가 거래량 그리고 전세 가격을 보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전반적으로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그렇게 붙어있지도 않고 아주 너무 떠있어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50% 이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여유있는 동네라 그런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금을 투입할 때는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좋아. 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황금 돼지저금통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예, 오늘은 어디를 좀 어느 지역을 아파트 시세를 좀 볼까 하다가 매우 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인데 제가 안 했더라고요. 성남시 분당구 쪽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위치를 개략적으로 보면은 서울 바로 아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기본적으로 뭐 수정구, 중원구가 있고 분당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정구, 중원구 쪽은 신도시는 아니에요. 신도시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죠. 그래서 신도시는 아니고, 이쪽이 사실 예전에 그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고, 실제로 이 분당 쪽이 계획도시, 다시 말해서 이 뭔가 깔끔하게 좀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당구를 얘기할 때 성남시 분당구라고 안 하고 뭐 분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분당, 여기에 최초로 도시가 만들어질 때 요 서울 쪽 강남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좀 넘어왔다고 제가 들었고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분당구가 이제 광명, 뭐 과천 쪽 뭐 요런 식으로 서울 바로 아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강남 쪽 접근성이 좀 높다 보니까 이 분당구 쪽 수요가 좀 많고 또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분당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갖춰나가고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 이제 뭐죠? 도로, 경부선 도로가 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남과 더불어 강남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프라가 계속 집중이 되고 사람들도 관심이 많겠죠. 아무래도 선호를 하니까. 그래서 인프라를 보면은 여기 분당 쪽에 보면 이제 정자동, 그리고 판교도 이쪽이에요. 판교도 사실 분당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 빨간색이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쪽 이게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 지나가고 있고, 이거 노란색 선이 이거 무슨 선이라고 부르죠? 수인 분당이라고 그래서 이거 타고 쭉 내려가면 수원 갔다가 인천까지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경강선이라고 해가지고 판교에서 이천까지 가는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가 좋죠. 그러니까 뭐 이전 영상 보시면 안양 같은 경우도 도로라든지 지하철 같은 인프라가 계속 중첩이 되고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무래도
인프라 쪽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분당구, 성남시 분당구 쪽을 한번 보려고 하고요. 성남시 분당구 금년 1월부터 경매에 나온 건수로 봤을 때는 아파트만 제가 모아봤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대가 뭐 19억, 5억, 12억, 19억, 15억 쭉쭉쭉 10억짜리도 있네요. 근데 27억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거진 다 한 15억이 넘어요. 15억이 넘고 간혹 가다가 이런 식으로 좀 5억짜리가 좀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사실상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옛날 아파트, 굉장히 옛날 아파트고, 그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매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는 되게 여유가 좀 있다. 이 동네가 이자를 못 내서 경매로 오지 않을 수준의 어떤 경제적인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면에서 한 몇 종의 몇 가지 아파트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당구 판교겠죠. 판교 원마을. 이거 지금 84제곱미터 1.6억에서 유찰됐죠. 그럼 1.1억이고 한 1.4억 정도? 1.3억, 4억 정도에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나름 새 아파트 같아요. 나름 뭐 이렇게 낡은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위치 자체가 판교 건너편이에요. 판교 건너편. 네, 판교 초등학교 있고, 좀 부촌이죠. 여기가 사실은 부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위치를 좀 보면 이게 호가가 한 15억 정도 되고, 호가. 네. 실거래가를 보면은 지금 14억에서 20년 말에 14억 해서 지금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일체 없고, 전세가가 한 7억 정도 하네요. 7억 정도? 계속 꾸준히 있어요. 수요는 7억 정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항상 트렌드가 뭐냐면은 거래가 일체 없어. 그래서 공급자 측에서는 한 15억 정도에서 내놓는데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이제 전세가 지금 7억이면 거의 전세가율이 50% 이하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이 15억대 가격대가 부담스럽겠죠. 근데 전세가가 한 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분은 얼마 받으셨어요? 10한 3, 4억에 받았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10한 3, 4억, 13억 정도에 과연 이걸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여기 위치를 보면은 저는 여기 뭐 실제로 가보기도 가보고 길이기도 한데, 제가 뭐 다녀왔던 길이긴 한데, 사실 좀 이 서울 근교 부촌의 특징이 좀 이렇게 외져요. 사실은 쭉 가면 뭐 용서고속도로가 있긴 한데, 이 건너편에 가면 판교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분당선도 탈 수 있고 하는데 조금 이쪽이 외져. 동네가 외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서울하고 가깝긴 한데 좀 부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여기 뭐 지하철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다고 편의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뚝 떨어져 있는데도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조금 이제 노인분들, 여유 있는 노인분들이 뭐 재테크 차원에서 좀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아기가 어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돈적으로. 근데 들어가도 불편해. 주변에 뭐가 없어. 그래서 이쪽은 좀 제가 볼 땐 좀 부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 뭐 들어가서 그렇게 뭐 차가 뭐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지만 솔직히 애들 키우면서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좀 외지잖아요, 사실은.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격 보면 요건 좀 재밌는데 분당구 이게 뭐냐 이름이 푸른 쌍용 아파트예요. 분당구 푸른 쌍용 아파트인데 이게 163제곱미터야. 근데 20억 예? 유찰 14억에서 낙찰 받았는데 웃긴 게 뭐냐면요. 여기서 15억에 낙찰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이 안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15억이면 1억 5천이 10%겠죠? 그럼 이게 10% 날린 거예요? 미납을 해버렸어, 미납을. 그럼 여기서 다시 한 거지. 그럼 9.8억까지 갔는데 이거 14억이니까 한 12억 정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쭉쭉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의미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이지 주식으로 보면. 근데 떨어진 칼날인데 이 사람이 여기 10억 1,300만 원 이 사람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실제 가격을 보니까 더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납을 한 거야. 받으면 손해니까. 그래서 미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9.8억에서 시작을 해서 한 12, 3억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상황을 지금 분당구 쪽 상황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 옛날 아파트네요. 옛날 아파트 15억이야. 어우. 자, 그럼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지금 여기는 좀 114 쪽이네. 지금 매매가가 22년 12월에 지금 실거래가 14.5억인데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전세가가 있긴 한데 이게 전세가가 8억 정도, 8억 정도, 8억. 이게 8억이거든요, 전세가가. 이게 거의 거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파트죠, 이런 게. 그래서 이게 평수가 되게 크긴 해요. 이제 정자동 쪽에서 한참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역시 이게 평수가 크다 보니까 확실히 거래가 안 돼. 거래가 안 되고 전세 수요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거 보세요, 지금 호가가 19억이잖아. 봐봐, 여기서 15억에서 낙찰 받았는데 이 사람 미납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거 봐봐요, 19억에 내놨잖아. 그러니까 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확실히 좀 동네가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빨리 팔 생각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평수가 크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요. 확실히 이게 평수가 큰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거의 50평 이상인데 그닥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거를 받는다고 쳐도 수요가 거의 없어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4제곱미터 탐마을 7단지고 지금 이거 보세요. 평수가 적으니까 또 이거 잘 돼 또. 11억에서 유찰돼서 7.9 하니까 한 10억 정도에 낙찰 받으신 것 같고 위치를 보니까 여기 야탐역 쪽 같은데? 여기 좀 옛날 아파트. 근데 여기 10억이면 좀 비싼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위치를 보니까 야탐역에서 좀 옆이에요. 옆이고 바로 옆에가 또 성남시 학습관도 있고 좀만 내려가면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오페라하우스 성남 아트센터 정자동도 있고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위치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좀만 가면 야탐역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탄천인데 좀 멀긴 하네요. 예. 그래서 호가는 한 10.5억. 호가는 10.5억이네. 자, 그럼 매매가가 지금 최근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23년도 3월 달에 9.8억이니까 한 10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포인트가 너무 적고요, 사실. 근데 여기 보면은 전세가가 한 5.5억 정도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되고 있고, 그럼 아까 어느 분이 이분이 10억 정도에 받았다라고 한다면 10억 정도에 받았으면은 지금 10억이잖아요. 이거를 되팔 수 있을까요? 손해 본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수요가 좀 없네요. 생각보다. 좀 비싸서 그런가? 이쪽 앞이라 좀 다른가? 그리고 여기 전세 수요도 별로 없어요. 여기 띄엄띄엄 있고 그닥 뭐 많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는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 위치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대가 좀 비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있고, 그 다음에 판교 원마을 있고, 58.20평대네. 14제곱미터 10억에서 유찰돼서 7.2억이니까 한 8.5억 정도 한 것 같고, 뭐 나름 좀 새 아파트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판교 쪽인데 여기도 나름 좀 외진 곳이에요, 사실은. 근데 수요를 한번 볼까요? 여기 어딨어? 판교 원마을 601동이잖아요. 601동. 참 황당하네 이거. 24평인데 24평인데 지금 글쎄요. 지금 거의 21년도에 거래가 안 되다가 지금 최근에 한 9억, 8억 정도, 9억 정도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세 수요는 그래도 있네. 근데 이게 5억 정도 돼요. 근데 여기에 5억 가지고 좀 들어올 이유가 있나? 여기 뭐 보시다시피 제가 외지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서울하고 가까워도 글쎄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모르는 뭔가 있나? 뭐 초등학교가 있긴 있는데 여기 물가도 있긴 있는데 모르겠어요. 사시는 분들 좋은 점 있으면 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분이 약 한 9억 정도에 받았다, 8.5억 정도에 받았다 그러면 지금 매매가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칼날 아직 바닥을 찍지는 않은 것 같고, 전세가가 한 5억 정도인데 수요는 있긴 한데 아직 뭐 가격이 이렇게 뭐 매력적인 가격까지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건을 좀 이 분당 쪽, 그러니까 판교 분당 이쪽을 좀 가격을 봤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원래 좀 과거에 왕창 높다 보니까 아직 뭐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최근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실제 전세가율 대비해서 50%대 40%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전세 수요가 많아야 일단은 뭔가 투자하기가 좋은데, 이 분당이라는 지역 자체가 원래 애초에 분양가가 높아서 그런가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높아. 그러니까 전세가 대비 높다. 다시 말해서 실수요자 대비 가격이 높다. 그리고 현재 공급자가 가격을 낮출 의지가 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유 있는 동네다 보니까 가격을 낮춰서 빨리 팔아야 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공급자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쪽에 인프라가 이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오른다. 예? 강남이 오르면 바로 분당도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빨리 팔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쪽은 아직은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전세가 거래량 그리고 전세 가격을 보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전반적으로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그렇게 붙어있지도 않고 아주 너무 떠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여유 있는 동네라 그런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금을 투입할 때는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